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56KFAT 2급 실무 이론 평가 1번 다음 중 김대리의 답변에서 알 수 있는 거래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과장님, 항공에 대한 외상 매입금을 언제 지급했습니까? 방금 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습니다. 라고 했어요. 분계를 간단하게 보시면요. 대변에 있던 외상 매입금이 지금 보통예금 계좌에서 나갔다라고 했기 때문에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의 감소, 자산이라고 하는 보통예금은 자산의 감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문으로 돌아왔어. 몇 번이 정답이다? 4번 되겠습니다. 부채의 감소, 자산의 감소. 정답은 4번이다. 자, 2번 가볼게요. 다음 중 당좌 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는 것은 몇 번이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당좌 자산하면 생각나는 상태표는 재무상태표입니다. 우리 회사의 재산 상태를 보는 표가 되겠어요. 쭉 약식으로 티를 그려갖고 보시면요. 차변 쪽에 자산이 오고요. 대변 쪽에는 부채와 자본이 오겠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자산은 크게 1년 이내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자산과 그리고 비유동자산 이렇게 나눠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유동도 당좌자산하고요. 당좌자산하고 재고자산 이렇게 나눠지죠. 그랬을 때 재고자산 하면은 팔아야지만이 되는 그런 판매 목적에 보유하고 있는 상품 같은 것이 재고자산이고요. 요 당좌자산 하면은 정기예금, 만기가 1년 이내 도래되는 정기예금, 그리고 시장성 있는 주식, 단기매매 증권이죠. 그러면서 매출하고 상품 매출하고 받을 어음 이러한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당좌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는 것은 4번,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상품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3번입니다. 재무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진다? 그렇습니다. 경리가 지는 게 아니고 경영자가 진다 라고 해야 되겠죠. 현금 흐름표는 재무제표에 해당되지 않는다. 벌써 2번이 틀렸습니다. 이 재무제표라고 하는 거 5가지가 있어요. 재무상태표, 또 손익계산서, 현금 흐름표, 자본 변동표, 그리고 주석 해서 이 5가지가 있는데 현금 흐름표도 재무제표에 해당합니다. 3번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기준에 따라서 작성을 해야 되죠. 4번 재무보고의 주된 목적은 투자 및 신용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틀린 것은 2번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항공의 부채 내역입니다. 그 중에서도 비유동부채가 얼마냐? 라고 했습니다. 비유동부채는 1년 이후에 갚아도 되는 부채로 사장 퇴임이 되겠습니다. 사는 뭘까요? 그렇습니다. 사채, 장기, 차입금, 퇴직, 급여, 충당, 부채 해서 1년 이상 근무한 사원들에게 줘야 되는 퇴직금을 갖다가 충당해 놓는 것이고요. 임대보증금 이러한 것들입니다. 그랬을 때 여기 장자 붙은 장기 미지급, 퇴직급여 그래서 결국 8만 원. 답은 3번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다. 오케이. 5번입니다.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회사의 판매비와 관리비에 대한 설명 해당하지 않는 것 그랬습니다. 요거 같은 문제에서 코드 번호를 알고 계신다 그러면 800번 때는 다 판매비와 관리비고요. 4번 이자 비용 보이시죠? 요 이자 비용은 영업의 비용으로서 요거는 판매 활동과 관리 활동하고는 해당되지 않아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6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토대로 재고자산 취득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냐? 첫 번째, 당연히 매입 재고자산은 원가에 포함시키셔야 되겠습니다. 100개 곱하기 4,500. 공이 4개네요. 하나, 둘, 셋, 4개 힘들었어요. 자, 45만 원. 그리고 매입시 운반비 포함시킵니다. 그리고 판매는 빼고요. 매입시 수수료도 합칩니다. 그래서 18,000원 합쳐주셔가지고 46만 8천. 답은 3번이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이다. 오케이, 됐어요. 7번 다음 중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우에 기말재고자산 금액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단가 결정 방법은 이 문제는 조금 더 생각을 요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물가 상승 시 당기순이익을 가장 크게 표시해주는 방법으로는 선, 이, 총, 후가 있습니다. 선은 선입선출입니다. 선입선출. 먼저 들어온 것부터 먼저 나가고요. 이동평균입니다. 이동평균. 총은 총평균. 그리고 후는 후입선출입니다. 후입선출.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이 공식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라고 하는 것을 빼시면 뭐가 나오더라? 매출 총이익이 나옵니다. 매출 총이익이. 그랬을 때 여기서 판관비를 빼시면 영업이익이 나오는 것이겠고요. 근데 다 줄여서 바로 그냥 당기순이익을 쓰겠습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 매출 원가라고 하는 것은 기초에다가 단기 매입 더하시고요. 단기 매입 더하시고 누구를 뺀다? 바로 기말이라고 하는 것을 뺍니다. 기말. 자, 이 관계 중에 이 기말이라고 하는 거하고 여기 있던 매출 총이익하고 요 당기순이익하고는 같은 친구 사이입니다. 요 당기순이익이 지금 크게 표시되는 방법이 선입선출이라고 했는데 선입선출 방법을 쓰게 되면 이 기말도 크게 표시가 되고요. 매출 총이익도 크게 표시되고 당기순이익도 크게 표시됩니다. 얘네들은 같은 세트들. 반면에 이 기말이 커지면 원가는 작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네 둘만 원수 사이에요. 왼수지간. 그렇다고 한다면 이 기말재고자산을 가장 크게 나타나게끔 해주는 단가 결정 방법은 선입선출법입니다. 결국 이 공식 선이 총후 하나만 외우고 물가 상승 시 당기순이익을 가장 크게 표시해준다 그러면 선입선출이고 그 선입선출은 기말도 크게 표시를 해준다 라고 보실 수가 있어서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1번. 자, 보시면 선입선출법은 먼저 입고된 상품이 먼저 출고한다는 가정하이기 때문에 기말재고자산이 큰 게 남겠죠. 최근에 구입한 물건이 단가가 높기 때문에. 8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토대로 결산 시 추가로 계상해야 될 대손 충당금 금액은 얼마냐라고 했습니다. 자, 결산 시 매출 채권 잔액의 2%를 충당금으로 설정한다라고 했어요. 결산 시 잔액시산표상의 매출 채권과 충당금 잔액이 지금과 같습니다. 자, 그러면 500만 원에 대해서 식을 써볼게요. 매출 채권 잔액 500만 원에 대해서 2%를 일단은 곱해 주신다. 그러면 1%면 공 2개만 지우시면 되니까 5만 원이지만 2%면 10만 원을 대손 충당금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2만 원이 대손 충당금으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8만 원만 보충하시면 돼서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4번. 간단하죠? 자, 9번입니다. 항공상사는 2022년도 6월 1일 날 임대료 1년분 240만 원을 현금으로 수취를 했습니다. 현금으로 수취를 했다. 현금 240만 원. 그래 놓고서요. 여기는 이제 임대료 수익으로 하셔도 되고요.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요 대변 쪽, 자, 12월 31일자에 요것에 대해서요. 240만 원이 1년 거라고 돼 있지만 요거는 6월 1일부터이기 때문에 일단 12달로 나눠주시면요. 얼마씩 나오느냐면 20만 원씩 나옵니다. 5월 임대료가 2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번 연도 임대료는 지금 6월부터 시작을 해서 6, 7, 8, 9, 10, 11, 12 해서요. 7개월치가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7개월 걸 딱 곱해 보시면요. 7이 14 해가지고 140만 원만 이번 연도 거기 때문에 임대료 중에 240만 원 중에 140만 원을 뺀 100만 원은 내년 거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선수 해서 수익으로 해서 100만 원을 빼주셔야 되겠지요. 정답에서는 선수 수익이 얼마냐 그렇기 때문에 1번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천천히 6월달 1일자에 6월 1일자에 현금으로 240만 원을 수취 받았는데 그 임대료가 1년 거라고 되겠으니까요. 12달로 나눠주시면은 한 달에 20만 원이고요. 그 중에 이번 연도 거, 자, 2022년도 거 임대료는
7개월치가 되겠어요. 2022년도 거는. 그래서 140만 원 뺀 나머지가 결국 선수분이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 중 재무상태표에 표시되지 않는 거. 벌써 뒤에 B자 붙은 소모품 B. 이거는 손익계산서의 편말비와 관리비지요. 정답은 3번입니다.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